자,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로이터에서 나온 것 같은데, 모디 총리를 다음 주 한 22일 정도에 만나려고 했던 그 머스크가 인도 방문을 연기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 타이밍에 악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로이터 이야기인데요.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 이 방문은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뉴스거든요. 예, 어, 그리고 머스크는 이제 X에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무로 인해 인도 방문이 연기됐지만 올해 말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늦는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CFO가 사임을 해서 그런가요? 음, 무슨 말을 할지 참 걱정되네요. 참 이게 참 애잔하네요. 이, 댄 아이브스가 저번에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 좀 정제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 어,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자, 그래서 인도 진출 계획을 담당했던 이 파텔이라는 임원이 이번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뭐 가장 그 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중국만큼 그래서 차를 많이 팔 수 있는 거대한 대륙이죠, 인도 대륙.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연말로 밀렸다. 너무 아쉽네요. 기가 인디아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차를 팔면 좋은데요. 자, 이게 또 주말에 나와서 월요일장에 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토요일에 중국 고객들이 FSD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SD를 언제 출시할지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어, 이게 제일 문제인데, 예, 순, 곧, 이 곧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곧 될 거다, 곧. 음.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떡밥을 던져주는데, 자, 믿어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어그로성 이런 이야기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어, 잘 올라갈 때는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데 그렇고요. 인도 이게 연기가 됐다. 음, 그래서 악재는 부각이 되고 호재는 좀 이제 잘 이야기가 이제 잘 먹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크게 하락을 하던 시기에도 갑자기 여기서부터 호재가 좀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딱 생길 때 저는 이거 보고 이제 뭔가 이제 레토릭이 좀 변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이 코로나 때도 그래요. 코로나로 지구가 뭐 멸망했다 하다가도 갑자기 여기 또 뭔가 레토릭이 딱 변합니다. 이제 각 정부에서 이제 국민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급락을 하다가 어
이게 오히려 좋은 거일 수도 있겠네 하고 딱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다. 예. 그럼 차 가격 인하하면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꼭 안 좋은 거가 안 좋은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해석을 달리해 버립니다. 여기서도 좀 이제 반전이 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어떤 레토릭이 딱 변할 때가 있어요. 음. 그거를 유심히 매일매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집중해서 좀 봐야 할 때입니다. 예, 이런 뉴스가 던져졌을 때 주가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그러니까 무슨 그냥 곧 뭐 될 거다. 기껏해야 이런 뉴스인데 이 뉴스 하나 가지고 갑자기 뭐 7% 8%짜리 딱 반등이 나온다. 그런 거 나올 때 조금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가격 인하는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 악재하고 호재하고 막 예, 주말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2,000달러면 좀 커요. 그렇게 크다고 봐야 될까? 예, 260만 원. 예, 자, 미국에서 모델 Y, X, 모델 S, 예, 모델 3는 빠졌군요. 가격 인하를 또 했다. 지금 가격을 그동안 인하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가격을 좀 인상을 해서 마진 이제 2분기에 마진 회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모델 Y 기본 모델 이게 기본 모델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뭐 퍼포먼스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예, 기본 모델의 가격을 42,990달러로 낮추고 장거리 및 성능 변형의 가격은 47,900달러 책정했다. 이게 바뀌었다. 네. 아, 퍼포먼스 가격을 그렇군요. 예. 퍼포먼스는 뭐 많이 안 팔리니까 예, 퍼포먼스 가격을 좀 낮췄다. 그리고 이제 기본 모델 가격은 44,990불에서 42,900. 어우, 많이 낮췄네. 네. 야, 월요일 날 또 장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던져지게 되면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100불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 저 100불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7불까지 내려왔고 지금 시장이 그동안 AI 버블로 급등했던 빅테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시장이 하락세인데 그 시장이 하락세에 이제 영향을 이제 어떻게 받을까?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또 잘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적 발표로 급락을 한 이후에는 이 반등들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로 이제 급락을 하니까 이제 급락세에 따른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죠.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시장 타이밍과 테슬라 이제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어김없이 이제 급락하고 리바운딩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패턴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급락을 하게 되면 리바운딩이 나올 확률이 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수요일까지 장이 열리고 수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 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지지받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OMC도 있고요. 다른 기업들의 이제 그것도 있고. 여하튼 어제 이제 보셨겠지만 좀 비트코인 반감기 끝난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네요. 지금 빅테크들이 어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많이 하락을 미리 했던 테슬라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지금 의미를 주죠.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테슬라는 특별히 뭐 크게 내려갈 건 없다.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도도 많이 이제 그동안 소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급 하락 후의 반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후에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어떤 타이밍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의미가 없고 이제 요 부근에서 아마 100불까지 가려면은 추가 악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 악재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로 인한 어떤 쇼크나 뭐 충격을 해서 그걸로 주가가 이제 그 악재를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죠. 주가가 악재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딱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을 소화를 하는 거죠. 악재를 하락으로 악재를 소화를 하는 거죠. 소화를 한번 해버리고 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총회 때까지 뭐 특별한 일은 없고 6월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특별한 일은 없고 이제 FOMC 한번 있고 그래서 이제 얼추 이제 이쪽 부근에서 이제 그 한번 이제 바닥을 한번 좀 한번 잡아보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대충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이제 지금 나스닥이 보면은 이제 상승 조정 여기서 조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과열 양상이 만들어졌고 개별 기업 쪽에서 보면은 이제 버블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했다가 또 갈 수가 있는 타이밍인데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었던 것이고 이게 뭐 버블이라서 그 버블을 꺼트리려고 이렇게까지 빠졌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빠지는 타이밍에 마침 금리 인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거 아니고 금리 인상이 좀 컸죠. 자, 여하튼 이제 이 타이밍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22년처럼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의 거의 원점 정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런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지속형,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잠시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이냐 아니면 깊게 내려와서 상승의 원점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냐. 예. 이게 되게 지금 향후에 주식시장에 되게 내년까지의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다가 큰 산을 만들고 여기서 또 이제 조정을 하고 하면은 이 삼산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나스닥이.
그리고 뭐 세계 뭐 제3차 대전이 나네 만에 뭐 큰 금융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대공황, 무슨 경제 침체, 심한 경제 침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6%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는 침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갈림길에 이제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이번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뭐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있고, 전고점의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많이 내렸고, 바닥을 찍고, 리바운딩. 이미 뭐 세상에 아직 풀린 돈이 많았고, 그다음에 금리가 동결이 됐고, 근데 그 금리 동결로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막 이렇게 가니까 좀 숨고르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내년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막 간 거죠 이렇게. 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올해 막 시작이 되자마자 막 숨가쁘게 올라간 거죠. 1, 2, 3월 해갖고 막 숨가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정점을 찍고 드디어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정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승 추세 중에 나오는 잠시 휴식 조정,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정 타이밍에는 이거는 상승 추세 중에 나오는 잠시 휴식 조정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혹은 뭐 이렇게 삼각 수렴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연봉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 나스닥의 상승 행진. 예. 이거 주식시장 이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예, 지속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논리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큰일 난다라기보다도,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연봉이 있잖아요. 올해 시가가 있는데 윗꼬리를 달고 여기서 다음 주에 추가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음전이 됩니다. 연봉 음전이 되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죠. 연봉이 만약에 음전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처럼 2020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뭐 빠졌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음전은 아닙니다. 근데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음전을 해버린다. 이러면은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굉장히 또 역사적인 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음전이 되게 되면은 좀 골치 아파집니다. 바로 밑에 5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 5선을 만약에 올해 이 5선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 이렇게 연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이 믿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이 있는 해에 어떻게 나스닥이 음봉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가능성은 매우 적다. 민주당과 바이든이 어떻게든 대선에서 이기려고 주식시장을 살려놓을 거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런 주식시장도 막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다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바람대로 안 된다. 예. 뭐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된다거나 뭐 뜻하지 않은 무슨 뭐가 생겨서 음 그러니까 모두가 다 S라고 할 때 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이제 봄에 4월, 5월 좀 조정 좀 하고 이제 6월 이렇게 해서 연말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 이렇게 지금 나스닥의 모습이 이제 이런 거죠. 잠시 4월, 5월 조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렇게만 해서 또 간다면은 또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조정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다음 주에 반등을 한다거나 해서 이 음전시키거나 하면은 이거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하튼 뭐 차트상 문제고 자 그래서 지금 월봉 이제 오늘 4월 20일인데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4월 말 되면은 음봉이 만들어지긴 질 것 같죠. 그래서 자 상승 이렇게 N자형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요 추세를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큰 음봉으로 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깨버렸는데 물론 이것은 상승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음봉으로 깼는데 하락이 별로 많이 심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내 다시 양봉으로 전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요 양봉 랠리 장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이 주식의 기본이잖아요. 많이 올라가고 조금만 내렸다가 바로 이내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쭉 뻗는 거. 이게 이제 상승 N자형의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연말까지 미국 대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자, 한 달, 두 달, 한 석 달, 4, 5, 6월, 7, 8, 9 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11월 대선을 멋지게 끝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조정.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 N자형을 그려 나간다.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 랠리를 탔는데 큰 음봉이 나왔다. 예, 추세를 깨는 음봉이 나온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더 좀 크게 내려오면은 이게 깨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미 지금 5선을 깼고 이제 요 20선만 깨면 돼요. 아니 10선. 이 10선만 깨져버리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10선 깨고 여기서 이거를 넘어서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뭐 이러면서 막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막 복잡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가려면 최단시간 내에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냥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그냥 정말 장난 아닌 상황이다. 왜냐하면 밑에 룸이 지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끝나서 이제 주봉이 만들어졌는데 과거 이제 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뚜렷한 큰 음봉 주봉이 지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쭉 올라가서 여기서 탄생된 이런 큰 음봉, 가장 큰 음봉 지금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이런 데는 여기서 좀 크게 터졌는데 탁 터졌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필적할 만큼의 이 큰 주봉의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밀려오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그래 괜찮아요 이런 건.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피레침 음봉이라고 해서 세게 때리는 이게 고점에서 나오는 고점 어떤 봉이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이제 썸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이거 회복을 빨리 시켜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회복을 못 시킨다. 그러면 이제 질질질질질질 밀려버립니다. 일로 이렇게. 예. 한 번 밀린 주가는 회복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어, 우리가 한 번 돈 잃어버리면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자 예를 들면 1억에서 어떤 분이 이제 5천으로 내려왔다. 여기서는 회복을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뭐 2천으로 내려왔다. 이걸 회복하려면 500%를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100%만 벌면 되죠. 1억을 회복하려면 500%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다른 거 없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최대한 이렇게 세게 나왔으니까 세게 반등을 시켜서 여기를 넘어서 신고가를 넘어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회복이 좀 더디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 3개월, 3개월 정도, 4, 5, 6월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밀리는. 그래서 이 50선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쭉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걸 이제 돌려버리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기 전에 조금 내려왔을 때 빨리 돌리면 그건 돌리기가 쉬운데 많이 내려온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우 신중히 봐야 되는 그런 주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멤버십으로 제가 매일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을 해드리는데 이 목요일 어제도 이제 장 시작되기 전에 나스닥이 이제 이런 이제 구멍이 뚫리고 갭이 발생이 되고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렸어요. 참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이제 지혜를 짜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추가 소식 있으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